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수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며느리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어젯밤 아이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정순의 말투는 쌀쌀합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더 자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표현이 서툽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봅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상 앞에서도 그것만 보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정순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죄송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만 표정은 불편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아침을 먹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에 늦는다며 급하게 먹고 나갑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은아, 시장 좀 다녀와. 김치 담글 배추 사야 해. 어머님, 오늘 아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지 뭐. 늙은이는 할 일도 없으니까.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쉽니다. 허리가 뻐근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지은도 죄책감과 답답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식탁을 치웁니다. 오후 정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해 지갑을 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세어봅니다.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입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작은 봉투에 넣습니다. 지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그 봉투를 살며시 넣어둡니다. 이것도 모자랄 텐데.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저녁 식탁. 다시 어색한 침묵입니다. 정수는 지은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나? 입맛은 있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나오는 건 잔소리뿐입니다. 지은도 정순을 보다가 시선을 피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합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지은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며 한숨을 쉽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서랍 속 통장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 학원비, 관리비, 생활비. 손가락으로 하나씩 계산해 봅니다. 이번 달도 빠듯합니다. 아니, 모자랍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떡하지? 카드값도 나가야 하는데. 지은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수는 방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엽니다. 제일 안쪽 칸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벨벳 천으로 쌓인 상자입니다. 열어보니 금반지가 반짝입니다. 오래전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선물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선물인데 미안해요. 정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봅니다. 이제는 손가락도 많이 마르고 주름졌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할 일도 없는데. 지은이가 더 필요하겠지. 정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쌉니다.
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힘들 때 쓰려무나. 어머니가. 그리고 조용히 지은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며칠 후 지은은 환절기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펼쳐보니 반지와 쪽지가 나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쪽지의 글씨체를 보니 분명 시어머니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반지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정수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 정수는 무심하게 돌아봅니다. 마음은 두근거리지만 태연한 척합니다. 제 서랍에 이게 있던데요? 어머님 반지 아니에요? 지은이 반지를 보여줍니다. 아, 그거. 어차피 나는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하면서 팔아도 되고.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됐어. 신경 쓰지 마. 먼지만 쌓여 있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낫지. 정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은은 뭔가 말하고 싶지만 정순의 딱딱한 태도에 입을 다뭅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고마운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해와 진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카페에서 지은은 친구 수진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해.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숨이 막혀. 지은은 커피를 홀짝이며 하소연합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너 신경 써주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도 반찬 챙겨주시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신경인지 간섭인지 모르겠어. 어제도 청소하는 거 보시더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제대로 하라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얼굴도 많이 지쳐 보입니다.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들 다 그러시잖아.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런 걸 겪어야 하지? 지은은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집에서 정수는 지은이 나간 사이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지은의 옷 한 벌 한 벌을 정성스럽게 펼칩니다. 구김 하나 없이 가지런히 갭니다. 이 옷도 낡았네. 새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가 좋아 보이려고 애쓰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지은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빨래를 다 개어 방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텐데. 편찮으신데 왜 이런 걸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괜찮아. 할 일이 없어서 한 거야. 텔레비전만 보면 답답하니까. 정순의 말투는 퉁명스럽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인데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은은 또 잔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지은은 남편에게 푸념합니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안 돼? 맨날 나만 뭐라고 하시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목소리가 커집니다. 얇은 벽 너머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백엔잎이 젖어듭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전해지지 않는 사랑.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펼칩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렸었구나.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23, 시집 온 날입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도 그때는 어리고 무서웠지. 모든 게 낯설었어.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 사이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의 눈치, 남편의 무관심,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 약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 친정에 말하면 부모님 걱정만 시키니까. 앨범을 넘깁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갓난아기 민수입니다. 이 녀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마다 울어대고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5살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정수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들은 장성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손자도 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지만 표현이 서툽니다. 잔소리만 나옵니다. 나도 며느리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은이도 나처럼 힘들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정수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70입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까? 정순의 한숨이 방 안에 깁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과 지금의 며느리가 겹쳐 보입니다. 지은은 외출 준비를 하며 가방을 뒤적입니다. 지갑을 찾다가 안쪽 주머니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넣었나? 펼쳐보니 10,000원짜리 5장이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그때 시장 다녀오신 후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힘들어 보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지은은 거실로 나갑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 옷에 떨어진 단추를 달고 있습니다. 어머님, 왜?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기가 힘듭니다. 제 가방에 돈이 있던데요. 그래, 내가 넣고 잊어버렸나 보지. 정수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집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넣으신 거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멈춥니다. 그래, 내가 넣었어. 돈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어머님 제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얼마 안 돼. 큰 돈도 아니고. 정수는 다시 바느질에 집중합니다. 사실은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지은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미안함, 고마움, 부끄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혼자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는 어머님한테 뭘 한 거지.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몰래 넣어둔 반찬통, 정성스럽게 개어놓은 빨래, 아이 챙겨주신 일들, 아픈 날 끓여주신 죽. 그런데 자신은 늘 불평만 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바느질을 계속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내가 너무 티를 낸 건가? 부담 주려던 게 아닌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들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 사람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아침 정순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은이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어지러워서 그래.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얼굴에 고통이 역력합니다. 안 돼요. 병원 가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은 정순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정순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말합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180이 넘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아니면 무리하신 일이라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압니다.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걸.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시장 다니시고 빨래하시고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시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약을 받아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 둘은 나란히 천천히 걷습니다. 정순의 걸음이 느립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엽니다. 뭐가? 제가 효도를 못해서. 늘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어머님을 힘들게 해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서툴러서 그래. 말을 예쁘게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꺼냅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저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나도 며느리 노릇해봤지만 시어머니 노릇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정순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쉽니다. 집에 와서 지은은 정순을 방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차를 끓입니다. 생강차입니다.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갑니다. 어머님, 드세요. 몸에 좋대요.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수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맛있다. 정말요? 제가 잘 못 만드는데. 정말이야. 내가 처음 끓여준 차네. 고마워. 둘은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입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쓰러집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쳤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정순이 달려와 며느리를 흔듭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합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수와 정순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괜찮죠? 큰일 아니죠?
민수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과로로 인한 심한 탈진입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정수는 병실 밖 복도에서 지은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집안일을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지은은 사흘간 입원합니다. 정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합니다. 지은이 깨어나지 않은 새벽 5시에도 늦은 밤 11시에도 병실을 지킵니다. 의자에서 잠을 청하다가도 지은이 조금만 움직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괜찮아. 여기 있을게. 내가 지켜야 해. 집에 돌아가서도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지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은행에 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냅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입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입니다. 이거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안 하겠지. 지은이가 푹 쉴 수 있겠지. 적금을 해지합니다. 은행원이 묻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병원으로 돌아와 민수를 복도로 부릅니다. 봉투를 건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봉투를 열어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엄마, 이게? 지은이 치료하는데 쓰려무나. 입원비도 있고 나중에 집에서 쉬면서 몸조리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이거 엄마 노후 자금 아니에요? 이거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아. 난 필요한 게 없어. 지은이가 건강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태어나는 날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나섭니다. 민수가 밀어주고 정순이 옆에서 가방을 들고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식탁에는 정순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미역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어머님, 이 많은 걸 언제 다. 지은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많이 먹어야 해. 기운 차려야지. 정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며칠 후 저녁, 민수는 지은을 불러 앉힙니다. 무거운 표정입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왜 그렇게 심각해? 엄마가 적금을 해지하셨어. 우리 때문에.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뭐라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입원비며 생활비며 다 엄마가 내주신 거야. 평생 모으신 돈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게 정말이야?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응. 나도 어제야 알았어. 엄마가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을 거야.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베개를 안고 울고 또 웁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녁, 지은은 정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정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은은 방에 들어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뭐가? 왜 이래?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어머님이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야, 내가 서툴렀어. 표현을 못해서, 잔소리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늘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은 정순을 꼭 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안습니다. 정순도 며느리를 꼭 껴안습니다. 따뜻합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입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나도 더 잘할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말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우리 집이 참 좋네. 이렇게 화목해서.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집 안을 비춥니다. 오랜 오해 끝에 찾은 이해와 사랑.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족의 끈.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